네, 그러면 이제 76페이지 이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준서상 투자자산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이겠죠? 미착품은 재고자산이에요. 2번. 다음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에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이게 틀렸죠? 취득 부대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아니 모든 유가증권이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배운 단기 매매 증권 있죠.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부대 비용을 단기 비용, 단기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했었고 매도하는 증권은 취득 부대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1번이 만약에 물어보는 게 매도하는 증권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인데 유가증권이잖아요. 유가증권 중에 단기 매매 증권도 있으니까 1번이 다 맞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 경우에는 취득 부대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틀린 거고. 자, 3번으로 바로 할게요. 3번의 다음은 유가증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어요. 만기보유증권은 지분증권이 아니라 채무증권이에요. 자, 그래서 4번 문제. 4번에 매도 가는 증권의 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는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거를 자본평가에서 배우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해봤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제가 그 개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매매 증권을 100원 주고 샀다.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0원, 대변의 현금 100원이었다. 자, 근데 기말에 시가평가를 했어요. 시가평가를 했더니 시가가 2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100원짜리 든 게 200원이 됐으니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을 100원 올려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주식을 평가하면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 이런 계정 과목을 썼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 자,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매도 가는 증권이다.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이었어요. 자, 근데 기말 가서 봤더니 시가가 200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매도 가는 증권은 얼마 더 업시키면 돼요? 100원 더 업시키면 되겠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원을 더 업시키고 그 다음에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매도 가는 증권 평가액이에요. 저희 분계는 아직 안 배웠는데 단기 매매 증권하고 분계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요.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이 틀려요. 이 계정 과목은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일단 외우세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하고 성격은 비슷한데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은 손익계산서 영업의 수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매도 가는 증권 평가액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아니라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곳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그냥 좀 외워주세요. 시험에 이론 문제로 간혹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굳이 제가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은 나중에 자본평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유는 그래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 내에 팔 게 확실하죠. 예,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의 정의가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인 건데 단기간 내에 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평가액은 단기간 내에 실현될 이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액은 금방 실현이 가능한 이익이기 때문에 바로 손익계산서로 보내요. 근데 매도 가는 증권은 바로 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이 평가액이 금방 실현된 이익은 아니단 말이에요. 실현 가능성이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손익계산서의 이익으로 보내기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실현 이익으로 보고 미실현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시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보면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 부분에 잠깐 보관을 해둬요. 예,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 평가액은 지금 당장에 실현 가능한 이익은 아니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지금 제가 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뒤에 자본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외워주세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액은 영업의 수익은 아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이렇게 외워만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뒤에 자본편 배우면은 이해가 좀 된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4번은 1번이 틀렸어요. 1번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에 대한 말이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익은 아니에요. 5번을 바로 갈게요. 5번에 다음 중
나머지 색깔 계정 과목 성격이 다른 하나는 답이 3번인데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도 가는 증권의 시가가 오르면 평가액, 매도 가는 증권의 시가가 떨어졌으면 평가 손실인데 매도 가는 증권 평가액이나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라 자본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5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모르겠으면은 프로그램에 찾아보세요. 프로그램에 찾아보면은 그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가가지고 컨트롤 F 치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치면은 얘는 900번대 비용으로 갈 거예요. 영업의 비용 쪽으로 그 분류가 되어 있을 거고 2번하고 4번도 마찬가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나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손실 전부 다 영업의 비용 쪽에 들어가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근데 3번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그 계정의 분류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거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잘 모르겠다. 계정 과목 분류 어디로 분류되는지 잘 모르겠으면은 프로그램에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볼게요. 6번에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유가증권은 취득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 가는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중에 하나로 분류된다. 그건 맞는 말이죠. 이 4개 중에 하나겠죠. 유가증권은 총 4가지가 있었잖아요. 2번 유가증권의 분류는 취득 시 결정되며 그 후에 변동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변동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 78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78페이지 그 참고에 유가증권 분류 변경이라고 돼 있죠. 자, 그 하단에 보시면은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어쩌다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어쩌다 한 번을 위해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에서 매도로 갈 수 있느냐?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분류를 인정해요. 매도로 갈 수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의 정의가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잖아요. 그럼 시장성을 상실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단기 매매 증권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 매도 가는 증권에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건 절대로 안 돼요. 매도가 단기로 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매도 가는 증권이 1년 이내에 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원래 매도 가는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얘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1년 이내에 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매도가 더 이상 장기 투자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갈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매도 가는 증권의 계정의 분류를 투자 자산이 아닌 유동자산 쪽에 당자자산, 유동자산의 당자자산으로 분류 변경을 한다. 계정 과목을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바꾸면 안 되고 계정의 분류만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나중에 매도 가는 증권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매도 가는 증권의 계정 과목이 2가지가 검색이 될 거예요. 유동자산 쪽에 계정 과목, 그 다음에 투자자산 쪽에 계정 과목 2가지가 검색이 될 거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3번에 매도 가는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 이 둘 사이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매도에서 만기, 만기에서 매도는 왔다 갔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 유가증권을 분류 변경할 수 없는 거는 매도에서 단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절대로 안 되고 1번하고 3번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77페이지 다시 가볼게요. 77페이지 6번 문제. 자, 6번에 2번. 유가증권의 분류는 취득 시 결정되면 그 후에 변동되지 않는다. 아니, 변동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 7번 바로 갈게요. 7번 유가증권의 취득과 관련된 직접 거래 원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거래 원가인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유가증권을 100원에 현금으로 구매했다. 현금 구매. 예, 근데 매입 수수료 10원 현금 지출. 자, 이렇게 됐을 때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단기 매매 증권이다. 단기 매매 증권이면은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0원. 그 다음에 수수료 들어간 거 10원만큼은 수수료 비용 10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110원. 이렇게 분계하면 되겠고,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 네, 매도 가능 증권이었으면은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110원. 그 다음 대변의 현금 110원.
네,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고, 만약에 만기 보유 증권이었다. 만기 보유 증권이었으면은 차변의 만기 보유 증권 110원, 대변의 현금 110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이 있으면은 그 취득 부대 비용을 매도 관한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산 금액에 포함을 시키는데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적으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공정 가치에 가산하는 게 아니라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 8번 유가증권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맞고 2번에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맞고 자 3번에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매도 가는 증권으로만 분류된다. 이게 틀렸죠? 유가증권의 분류에서 채무 있죠. 채무증권 같은 건 사채죠. 사채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만기 보유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면 단기 매매증권, 이 외의 경우에는 매도하는 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썼죠. 그래서 뭘로도 분류가 가능해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론 문제는 다 풀어봤고 뒤에 저기 실전 연습 문제 부분에 저기 분개 문제, 투자자산과 관련된 분개 문제를 좀 볼게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자, 454페이지 보세요. 자, 454페이지. 454페이지 1번부터 3번까지가 투자자산 문제예요. 투자자산 분개 문제는 시험에 나올 게 거의 없는데 이 세 문제밖에 안 나와요, 유형이. 자, 일단 풀어볼게요. 자, 1번에 4월 1일 날 매입처 우림 상사에 대여일로부터 3년 후 상한 조건으로 차용 증서를 받고 현금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여러분들 3년 후 상한 조건이니까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차변의 장기 대여금 300.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30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2번. 주택백으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3억 원에 구입하고 현금 1억 원은 1억 원, 나머지는 약속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당일 취득세 1,000만 원은 현금 납부하였다. 그럼 토지가 이게 무슨 목적으로 구매한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거죠. 그럼 계정 과목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거는 계정 과목이 투자 부동산이에요. 절대로 토지라고 하시면 안 되세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토지라고 해서 토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땅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거는 계정 과목을 투자 부동산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차변 투자 부동산 3억 원. 자, 대금 지급을 어떻게 했냐 봤더니 1억 원은 현금 1억 원이고 나머지 어음 발행했죠. 어음 발행한 거는 뭘로 쓰라고 했어요? 미지급금으로 쓰라고 했었죠. 상품이나 원재료 이 외의 것을 구매하고 어음을 발행하면은 미지급금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금 2억 원이 되겠고, 근데 거기 또한 당일 취득세 1,000만 원은 현금 납부했다. 이걸 안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는데 취득세라고 하는 거는 이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취득세를 안 내면은 땅을 구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취득세는 땅값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 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상품할 때 있잖아요. 재고자산 할 때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재고자산 금액에 포함시키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투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이 취득세는 투자 부동산 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유형자산 할 때 자세하게 배울 건데 일단은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취득세는 투자 부동산 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현금 1,000만 원이 나갔죠. 대변의 현금 1,000만 원 빼고 이 가액이 어디 가액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요? 투자 부동산. 그럼 투자 부동산이 얼마가 되냐면요. 3억 1,0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투자 부동산 3억 1,000만 원 전부를 우림 상사에 2억 5천만 원에 매각하면서 대금은 약속 어음을 받았다. 자, 투자 부동산 팔았죠? 그럼 차변에 있는 투자 부동산을 대변에 빼야 돼요. 자, 차변에 있는 투자 부동산을 대변에 빼죠. 3억 1,000만 원. 자, 이렇게 빼고 자, 돈을 받았는데 2억 5천만 원을 매각하면서 뭘로 받았대요? 대금은 어음으로 받았죠. 어음 받으면 뭐가 돼요?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으면은 계정 과목을 미수금으로 써야 된다라고 썼죠.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고 어음 받은 거는 미수금이 돼야 돼요. 그러면 3억 1천만 원짜리를 2억 5천에 팔았으니까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실 본 거죠? 6천만 원만큼 계정 과목은 투자 자산을 팔아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투자 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풀었는데 3번도 주의하셔야 되세요. 어음을 받은 거 제가 앞 시간에 이거 설명했었잖아요. 어음을 발행하는 거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매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을 구매하고 어음을 발행했으면 미지급금을 써라고 썼죠.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도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매출 채권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미수금.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대여금이 있잖아요. 매출 채권, 미수금, 대여금이 있는데 이 매출 채권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그러면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면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때 상품 제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으면 받으러이에요. 근데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으면 미수금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은 거니까 얘는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미수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자산은 모두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좀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